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초기 신호와 예방법. 안녕하세요. 마음한상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누구나 깜빡깜빡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단순한 건망증과 치매의 초기 신호는 다릅니다. 오늘은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할 신호와 마지막에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치매 예방 생활법까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끝부분에 나오는 하루 3줄 기록법은 돈도 들지 않고 준비물도 필요 없지만 뇌를 깨우는데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작은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익숙한 길에서 헤매거나 성격이 갑자기 변하는 것이 그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다고 모두 치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되고 가족이 보기에도 예전과 다르다면 단순한 노화로만 넘기면 안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치매를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 일상생활 능력에 영향을 주는 증후군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치매를 무조건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조기에 알아차리고 위험 요인을 줄이면 치매가 오는 시기를 늦추거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 란셋 치매위원회의 2024년 보고서에서도 청력 손실, 고혈압, 흡연, 비만, 우울, 운동 부족, 당뇨, 과음, 사회적 고립, 높은 콜레스테롤, 시력, 손실 같은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치매는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사람 이름이 바로 안 떠오르는 건 당연하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기억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는 다릅니다. 정상적인 노화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떠오릅니다. 하지만 치매는 힌트를 줘도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노화는 가끔 약속을 깜빡할 수 있지만 치매 초기에는 약속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같은 일을 반복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지갑을 신발장 안에 넣어두고도 왜 거기에 두었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건망증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에서도 치매는 여러 원인으로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같은 인지 기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힌트를 줘도 기억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을 수 있고 아는 사람 이름이 잠깐 안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초기의 기억력 저하는 조금 다릅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고 방금 들은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다시 묻고 며칠 전 중요한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며 가족이 힌트를 줘도 기억이 잘 살아나지 않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어머니, 아까 점심 드셨잖아요 하고 말했는데 내가 언제 먹었어? 나는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하고 대답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냥 건망증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경도인지 장애에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기억, 변화와 인지 저하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로 가기 전 단계일 수 있어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시간과 장소를 자주 헷갈리는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잠깐 헷갈리는 정도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거나 늘 가던 시장에서 갑자기 방향을 못 잡거나 산책길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헷갈리는 일이 반복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혼자 병원도 잘 다니던 분이 갑자기 버스를 잘못 타고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약속 시간을 계속 착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뇌가 시간과 공간을 정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성격이 갑자기 바뀌는 것입니다. 치매는 기억력만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감정 조절, 판단력, 성격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온순했던 분이 갑자기 화를 자주 내거나 가족을 의심하거나 돈을 훔쳐갔다고 말하거나 누가 나를 해치려 한다며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좋아하던 모임도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나이가 들어 예민해지셨나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치매 초기에는 우울, 불안, 의심, 짜증, 무기력 같은 변화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성격 변화가 있다고 모두 치매는 아닙니다. 우울증, 수면 부족, 갑상선 문제, 약 부작용, 영양 결핍도 비슷한 증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 일찍 신경 쓰셔야 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치매였다고 해서 반드시 치매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이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알츠하이머 협회는 부모나 형제 자매 중 알츠하이머 병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알츠하이머 병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유전이 전부는 아닙니다. 수면, 흡연,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운동 부족 같은 생활 요인도 함께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가족력이 있다면 절망할 일이 아니라 더 일찍 관리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높은 콜레스테롤, 수면 문제, 청력 저하, 시력 저하, 사회적 고립이 함께 있는 분들은 기억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에도 진행 단계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본인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기억이 떨어진 것 같고 집중이 잘 안 되고 말하려던 단어가 자꾸 안 나오지만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최근 일이 잘 기억나지 않고 약속 관리, 돈 관리, 약 복용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 진행되면 식사, 옷 입기, 대소변, 외출 같은 기본 생활에도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초반입니다. 아직 혼자 생활할 수 있을 때, 아직 대화가 가능할 때, 아직 검사와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때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도 치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뇌는 피를 먹고 사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고혈압, 당뇨, 높은 콜레스테롤이 오래 지속되면 뇌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혈관이 나빠지면 뇌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가지 못하고 기억력과 판단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4년 란셋 보고서에서도 높은 LDL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 비만, 운동 부족, 흡연이 치매 위험과 관련된 요인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니 치매 예방은 머리에 좋은 약 하나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압을 재고 혈당을 관리하고 콜레스테롤을 확인하고 담배를 끊고 몸을 움직이는 모든 과정이 뇌를 지키는 일입니다. 귀와 눈을 방치하면 뇌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대화가 줄어듭니다. 대화가 줄어들면 사람 만나는 일이 귀찮아지고 사람을 덜 만나면 뇌를 쓰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잘 안 보이면 책을 덜 읽고 외출도 줄고 사람 만나는 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4년 란셋 보고서는 치료되지 않은 시력 손실도 치매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추가했습니다. 청력 손실 역시 이미 잘 알려진 위험 요인입니다. 그러니 보청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안경을 맞추고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눈 질환을 검사하는 것도
뇌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잘 듣고 잘 보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뇌에는 좋은 운동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치매 예방약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잎 추출물이 치매에 도움이 되냐고 궁금해 하십니다. 은행잎 제제는 의사 판단 아래 일부 증상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시중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충제를 먹는다고 치매가 예방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국립보안통합건강센터는 은행잎이 치매 예방이나 치매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또 은행잎 제품은 아스피린, 항응고제처럼 피를 묽게 하는 약과 함께 먹을 때 출혈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약, 뇌졸중약, 혈전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치매 예방의 중심은 보충제가 아니라 검사, 운동, 수면, 혈압과 혈당 관리, 사회활동, 인지활동입니다. 뇌 영양제보다 중요한 것은 부족한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정 영양제가 모든 사람의 치매를 예방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타민 B12 부족, 엽산 부족, 갑상선 문제, 우울증, 수면 문제처럼 기억력 저하처럼 보이는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병원에서 피검사와 진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해야 하지만 부족하지 않은데 이것저것 많이 먹는다고 뇌가 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영양제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검사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갑상선, 비타민 B12, 수면, 우울감 등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치매 예방입니다. 공부와 암기는 나이 들어서도 도움이 됩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길이 생깁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 성경 구절이나 좋은 글귀를 외우는 것, 일기를 쓰는 것, 신문을 읽고 내용을 말해보는 것, 가계부를 직접 써보는 것, 모두 뇌를 깨우는 자극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가장 쉬운 방법 하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루 3줄 기록입니다. 첫 줄에는 오늘 날짜와 요일을 쓰고 두 번째 줄에는 오늘 한 일을 쓰고 세 번째 줄에는 오늘 감사했던 일을 하나 씁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화요일 오전에 시장에 갔다. 오랜만에 이웃을 만나 감사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하루 3줄은 기억을 붙잡아두는 훈련이고 뇌에게 오늘을 정리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고스톱과 화투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고스톱 자체가 치매 예방 치료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앉아 규칙을 기억하고 숫자를 계산하고 대화를 나누고 웃는 활동은 뇌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화투만 치고 운동도 안 하고 햇빛도 안 보고 식사도 대충 하면 오히려 몸에는 좋지 않습니다. 고스톱은 즐겁게 짧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하고 중간에 꼭 일어나서 걷고 돈 내기보다 웃고 대화하는 시간으로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못 자면 뇌도 지칩니다. 치매 예방에서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뇌가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노폐물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코골이가 심하고 자다가 숨이 멎는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자면 낮에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밤에 자주 깨는지 새벽에 너무 일찍 깨는지 코골이가 심한지 낮에 자꾸 졸리는지 수면제를 오래 먹고 있는지 의사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살립니다. 운동은 치매 예방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걷기만 해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느린 산책만 하기보다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걷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 정도 걷는 것을 목표로 해보십시오. 무릎이 아픈 분들은 실내 자전거, 수중 걷기,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운동은 혈압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 기분을 좋게 하며 잠도 좋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뇌로 가는 혈류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매 검사는 무서워서 피할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치매라고 하면 어쩌나, 가족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하고 검사를 피하십니다. 하지만 조기 검사는 낙인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치매가 아니라면 안심할 수 있고 경도인지 장애라면 생활 습관과 위험 요인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치매 초기라면 약물 치료와 돌봄 계획을 더 빨리 세울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면 혼자 걱정만 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나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기억력 클리닉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치매 예방 생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혈압을 재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확인하십시오. 귀와 눈을 방치하지 말고 매일 내 몸에 맞게 걸으십시오.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하루 3줄 기록을 해보십시오. 술과 담배를 줄이고 잠을 챙기며 우울감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상하다 싶으면 꼭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가족이 꼭 알아야 할 말도 있습니다. 치매 초기 환자는 본인이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고 야단치면 불안이 더 커질 수 있고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몰아붙이면 의심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해야 할 말은 괜찮아요. 같이 확인해봐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병원에 한번 가서 확인만 해봐요. 같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치매는 무서운 병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병은 아닙니다.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 익숙한 길에서 헤매는 것, 성격이 갑자기 변하는 것, 돈 관리나 약 복용이 어려워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기억은 우리 인생의 집과 같습니다. 그 안에는 부모님의 얼굴, 자식의 어린 시절,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나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소중한 집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날짜를 쓰고, 오늘 한 일을 쓰고, 오늘 감사했던 일을 한 줄 적어 보십시오. 하루하루 쌓인 기록이 내 기억을 붙잡아주고 내 삶을 정리해주는 작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뇌를 지키는 일은 결국 내 인생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 가족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와 따뜻한 노후를 마음 한상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